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응급 환자가 긴급 후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병원이 아닌 버려진 사찰 건물. 하지만 웬만한 종합병원 수술실만큼의 의료 장비와 간호사도 있었죠. 그리고 이곳의 집도인은 한때 천재라 불리우던 섀도우 닥터 정세호. 주로 범죄를 저질러 병원에 못 가는 수배자들이 고객이었죠. 블레이드. 살벌한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수술을 지켜보지만 세옥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평상심을 유지하며 메스를 잡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고객은 조폭두목. 그런데 세옥은 수술을 멈추더니 갑자기 한 선생님, 환자 깨우세요. 환자 깨웁니다. 그렇다면 수술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라는? 깨우다니 언어 중추를 손상시키지 않고 종양을 제거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환자의 뇌를 열어 실시간 체크하며 종양을 제거해 나가는 환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엄청 바쁜데. 국내에선 성공한 적도 몇 번 없는 고난도 각성 수술. 그만큼 세옥의 실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죠. 환자 눈 떴습니다. 김두봉 씨 맞으시죠? 수배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무슨 죄를 지으셨을까? 예를 했었죠. 말할 때마다 활성화되는 청각 표지를 체크하며 종양의 위치를, 어떤 일들이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오케이, 여기네. 찾았어요. 시작하죠. 예. 정세옥, 그녀는 환자를 살렸다는 사명감보다는 뇌를 가지고 노는 광기의 희열이 더 컸던 거죠. 잠시 후 환자분, 붕대 갈게 일어나세요. 제가 좀 재웠어요. 이 여성은 수술을 도왔던 간호사. 그런데 조금 전 환자에게 못된 짓을. 선생님 이번에 얼마 받았어요? 간호사는 자신이 받은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나보다 훨씬 많이 받았을 것 같은 거지? 면허도 없는 의사가 병원도 아닌 데서 너도 간호사로 도왔잖아. 그것도 뇌수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선생님. 너나 잘하세요. 감옥 갈까 봐. 돈? 정답입니다. 바쁘니까 빨리 말해요. 달에 300? 여기서 팔자 고치려고? 너무 많아? 그럼 200씩. 그 이하로는 어려워. 나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내 입 막아야죠. 본인 안전 위해서. 간호사는 몰랐죠. 세옥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 간호사님 말씀이 맞네요. 뇌를 가지고 놀기 위해 수술이 필요했던 것이란 걸. 안전이 제일이죠. 간호사는 원하던 돈을 만지고 달 200보험을 들어놨다고 기뻐하던 그 순간, 그렇죠, 섀도우 닥터 정세옥은 천재이기 이전에 뇌에 미친 공감 능력 단 1도 없는, 만약 내일에 방해가 된다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또 엄청난 신작을 준비했는데요. 하이퍼나이프. 이 미쳤다 싶을 정도의 메타인지 박살난 IQ 한 200 정도는 될 것 같은 섀도우 닥터 정세옥. 맞습니다. 바로 비타민 같은 배우 박은빈. 정세옥이는 확실히 정상은 아니지? 분노와 기쁨이 통제가 안 되는 천재의사. 그렇게 자신보다 잘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세옥이 인정하는 유일했던 최덕희를 알게 되고 그와의 갈등에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죠. 여기는 국내 최고의 연신대 종합병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또 한 명의 천재, 월클이죠. 신경외과 전문의 최덕희. 오케이. 자, 마무리는 알아서들 하시고. 여느 때와 같이 완벽하게 수술을 마치고 들어가려던 그때, 교수님? 경찰이 최 교수를 찾아왔는데요. 민 사장이라고 불법 수술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는데. 불법 수술이요? 예. 그리고 컴퓨터 하드에서 찾아낸 뇌수술 동영상. 저희는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불법 수술이라. 얼굴이 특정되지 않아 손놀림만으로 집도의를 찾는다는 것이, 보니까 수술실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환경에선 사실상. 이런 고난도 신경외과 수술을 해낼 수 있는 의사는 공식적으로는 최덕희 딱 한 명.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면. 자, 일단 파일 주고 가시면. 최 교수는 분명 짚히는 것이 있었지만 경찰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죠. 그런데 저거 혹시 세욱이는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잠시 후 세옥에게 전화 한 통이. 네? 집에 있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목소리. 너 파주 산다는 얘긴 들었다. 곧 도착하니까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얼굴은 굳어지고 심장이 뛰었죠. 목소리 단 하나만으로 거의 인지 부조화 상태가 돼버린 세옥.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6년 전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최 교수가 보스턴에서 돌아오던 그날, 이 둘의 운명은 조기 입학? 시작되었죠. 몇 살에? 17이요. 그의 수석이었고요. 머리는 좋겠네.
우상인 최덕희 교수가 온다는 말에 미친 듯이 뛰어가는 세호. 내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지원서부터 느낌이 쎄하더니만. 에이. 선생님, 이렇게 둘의 악연은 시작됐죠. 아직 제대로 인사도 안 한 교수 연구실에 쳐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용건이 있어야겠지. 그러자 세옥은 검사받고 싶은 게 있다며. 이번 주 우리 거 퀴즈요. 이 환자 코도마 맞죠? 그리고 당돌하게도 최 교수의 샌드위치를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세옥이는 장유유서 이런 거 없어? 아까 송 교수님이 제 욕 엄청 하고 갔죠. 기상한 애라고 그러죠. 아니거든요. 저도 송 교수님 진짜 별로예요. 논문도 엉망진창이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앞에서 송 교수 욕하니? 송 교수님 선생님 제자잖아요. 저도 그렇고. 오늘 초면인데 제자라니. 네가? 제가 선생님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맨날 기다렸는데. 뿐만 아니었죠. 세옥은 선생님 논문 전부 다 읽었고요. 그중에 몇 개는 외우라면 외울 수도 있어요. 남의 논문을 왜 외워? 쓸데없이. 세옥에게는 쓸데가 아주 많았죠. 한자도 버릴 게 없으니까. 최고니까. 건방짐을 넘어선 세옥의 한두 초가 된 천재력에 마치 자신의 지난날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때는 말이죠. 선생님! 정세호? 뭐해?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뭘? 선생님이 아는 거 전부. 선생님 머릿속에 든 거 모두. 하나도 숨기지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저한테 다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저는 하지만 세옥의 열정은 광기에 가까웠고 제 인생 그녀의 본능도 스멀스멀 깨어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다 걸었어요.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통제가 안 돼. 막 쏟아내더라고. 그런데 재밌는 건 누구보다 세옥의 마음을 최 교수가 알고 있었는데요. 나도 그게 뭔지는 알지. 뭔데요? 사랑.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랑의 의미는 정말 하이퍼하이드로 숨어있는데 이건 최덕희와 정세옥이만 알 수 있는 사랑이라 저도 작품을 다 보고 난 후에야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여기서 이 퍼펙트 보이시나요? 이 주간 퀴즈의 답변을 빼곡히 담아 최덕희 교수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그리고 하늘같은 스승님의 샌드위치를 뺏어먹고 자신의 제자를 험담하는 이 장유유서 1도 없는 대먹지 않은 세옥을 보면서도 화가 안 났죠. 이건 세옥의 완벽한 답안지를 보며 넌 먹을 자격이 있고 송 교수보다 똑똑하고 그걸 인정하는 동시에 천재의 동질감 이런 걸 느낀 건 아닐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던 그날, 나 보스턴 가면 너 심심해서 어쩌니? 의학연수 합격자가 정해지던 그날, 갈 거면 빨리 좀 가라. 자신이 갈 거라고 100% 확신했던 정세옥. 그런데 보스턴 제가 아니라 왜 하우영이 가요? 제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나중에 부를 테니까 일단 나가. 그럼 멍청한 새끼를 뭐하러 연수까지 보내냐고요? 정세호 정신 안 차릴래? 왜? 여기가 어디라고? 나도 내 거 뺏기면 화나는 게 당연하잖아. 이때부터 이 둘의 골은 깊어져만 갔고 최덕희는 세옥의 수술방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배제시켰죠. 그러던 어느 날 정세호 그만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세옥은 완벽하게 조치했고 수술 과정에서 단 한 번 실수도 없었고요. 근데 내가 왜?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못 나가겠다. 네. 끌어내. 냉철한 최덕희조차 환자의 위독함보다는 끌어내. 세옥의 기세를 밟아놓는 게 더 중요했죠. 자신의 전부였던 수술실을 빼앗겼다고 생각했고 또 분노했고 조절할 능력 따위는 세옥에게는 없었죠. 메타인지 완전 박살난 세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데요. 수술방에서 내쫓았다고 선생 목을 졸라? 네 충동. 나는 그게 문제야. 그리고 최덕희는 세옥에게 사형과도 같은 말을 내뱉죠. 잘 들어 정세호. 세옥은 생각했죠. 넌 평생 덕희의 지금 행동들은 다시는 자신을 뛰어넘을지 모를 제자에 대한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그 수술방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 덕희의 질투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최덕희 교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정말로 그렇게 만들었고, 지구가 두 쪽 나도 쪼개질 수 없는 세옥의 자존심, 그걸 쪼개고 무릎까지 꿇어보지만 덕희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죠. 그렇게 천재의사 정세욱은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다시는 메스를 들 수가 없었는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 장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거대한 폭우 앞에 어쩔 줄 모르며 꺼져가는 듯한 느낌이죠. 데칼코마니 같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천재의 대립과 갈등, 이게 하이퍼나이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품을 보다 보시면 불같은 세욱은 붉은 톤으로, 폭우 같은 최덕희는 푸른 톤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세욱이 쫓겨나고 6년 후인 어느 날, 존경의 대상에서 원수로 전락해버린 최덕희 교수가 세욱을 찾아옵니다.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 잠시 후 케이크를 자르듯 머릿속 뇌도 통증이 때려박히고. 주세요. 너무 달지 않나? 좀 그런 감이 있지. 그렇죠. 자신이 버린 세육을 찾아온 이유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래 보여요. 브레인스템 글리오마. 다행히 일찍 발견했어. 하우 형한테 수술 받으시면 되겠네요. 특히 이게 중요해. 그쯤 했으면 은퇴해야지. 장소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너는 와서 수술만 하고 가. 미쳤나봐 진짜. 덕희는 경찰에게 받은 세욱의 수술 동영상을 보여주며 안 본 사이에 실력이 좀 늘었어. 일정 잡히면 연락하마. 돌았어요? 내가 왜? 경찰이 너 찾고 있으니까 그나마 섀도우 닥터로 수술하고 다니는 거 그거라도 계속 하고 싶으면. 예전에도 당신은 이랬어. 이건 차가운 광인 최덕희가 뜨거운 광인 정세욱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꺾으려고 했지. 그래서 꺾여줬잖아. 근데 이번에도 그러겠다고? 어쩌겠니? 싫어도 해야지. 자신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려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려던 그때, 문을 나가자마자 증상은 심해지고 덕희는 진통제를 꺼냅니다. 그런데 세욱은 지난날 자신의 꿈을 빼앗아간 덕희와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택시 불러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불러줄 거니까. 받았으면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 진통제를 부셔버리죠. 과연 세욱은 지금 이 순간이 통쾌할까요? 하이퍼나이프에서 사용한 몽타주 기법들은 굉장히 세련됨이 묻어있죠. 구도와 시선 처리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 대조적인 장치들로 다른 의미들이 부여되는데 항상 냉정하게 돌아서는 덕희를 반복적으로 보여줬었죠. 그런데 오늘은 세욱의 차례, 상대를 똑같이 외면하며 지나가고 바닥까지 절망감을 느끼게 하죠. 또 이걸 수직적으로 표현해 상황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음을 암시해줍니다. 난 안 해요. 그냥 죽으라 그래요. 안 한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선생님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가 봅니다. 네, 저도 제가 아깝긴 해요. 욕심 같아서는 저만 알고 저만 보고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 하시죠.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얼마 후 덕희의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됐고 시간이 없었죠. 협박이 안 먹히자 이번에는 당근을 준비한 덕희. 보스턴 의대에 자리 하나 마련해뒀다. 대신에 당신 수술해주고 너한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신경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그 손 아예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존심에 수술 미스? 말이 되는 소리 해. 자신과 똑 닮은 세욱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덕희. 싫으니까. 또 세욱은 그런 덕희가 너무너무너무 싫으니까. 전 선생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난 네 덕에 살 거고 넌 보스턴에 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최덕희, 그는 오래전 그날과 같았죠. 하지만 정세욱은 오래전 그날과 달랐습니다. 가자.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광인의 본능. 여기까지 보시고 디즈니 플러스 가셔서 본편 보시면 완전 재밌겠죠? 정말 더욱더 쫄깃한 이야기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설경구 박은빈 주연의 메디컬 스릴러 하이퍼나이프 1화부터 2화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이 둘의 수싸움, 저는 미리 시사회 통해서 보고 왔는데 진짜 박은빈 배우는 연기에 미친 걸까요? 드라마 보면서 와 우와 하면서 본 적은 있지만 배우의 대사를 놓칠까봐 쫄아서 숨죽이면서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이퍼나이프는 3월 19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네포였습니다.